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흔들림 없는 수학 실력 만들기 김나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모두 6개의 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벌써 5개의 학기는 공부를 마쳤고요. 마지막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학교의 수학 과정에서 3학년 2학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럼 그 부분을 무리 없이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여름방학 시기에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 과정을 모두 잘 끝내고 나서 중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신경 써서 마무리해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오늘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잘 듣고 제대로 대비해서 후회 없는 마지막 학기 모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3학년 2학기에 배우는 단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학년과 2학년 때도 그랬지만 3학년도 1학기 때는 주로 대수 파트를 배우게 되고 2학기 때는 기하 파트, 도형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쭉 넘기면서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도형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우는 전체 기하 파트의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간단하게 알려주면 삼각비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다뤄왔었어요. 잔잔하게 오다가 바로 작년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존재감이 정말 급상승했던 녀석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때는요, 두 개의 변을 알면 그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과 B제곱을 알면 나머지 C제곱 하나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이용을 했었고, 그걸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을 붙이거나 다른 도형과 연결하거나 하는 다양한 활용 형태까지 반드시 짚어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삼각비라는 단원에서도 직각삼각형을 배우게 되는데요.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고, 만약 직각과 어떤 예각, 예를 들어 직각과 30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60도인데 그러면 요 직각과 30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어떤 사이즈의 삼각형을 만들어도 다 모양이 똑같을 텐데, 그렇다면 그 다 모양이 같은 삼각형 안에서 내가 변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변을 비교해 볼까? 그게 사인, C자 모양으로 변을 비교하면 코사인, T 모양으로 변을 비교하는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했을 때는 탄젠트라는 값으로 먼저 세 가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비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삼각비는 길이를 구하는 활용 파트, 넓이를 구하는 활용 파트까지 가게 되는데요. 너희가 삼각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심화 과정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대수 파트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다루게 되고요. 그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삼각비를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왔던 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에 배우는 삼각비를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원은 원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전체 내용에서 원을 2번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은 주로 측정 파트였습니다.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은 둘레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둘레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했던 과정 아마 기억할 거예요. 주로 측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3학년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 안에 현을 그어요. 선분을 그어놓고 그 상태에서 자꾸만 직각삼각형을 구성해요.
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고 바로 전 단원에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총동원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고 현의 길이를 비교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각인데요. 자, 각에서는 원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각은 뭐니 뭐니 해도 중심각이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심각. 그러면 중심각을 베이스로 해서 원주 위의 각을 만들어 보자. 원주각이 생길 거예요. 원주각은 과연 중심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크기는 어떨까? 옮겨볼까? 그 다양한 위치로 바뀌면 어떻게 형태가 달라질까? 이런 내용에 적용을 하면서 원주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원이 안 나오냐? 나와요. 근데 그냥 원이 아니고 그땐요, 기하 파트를 살짝 벗어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원의 성질을 기하 파트적인 측면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에 대해서 성질을 공부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과정을 잘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단원 통계 단원이고요. 도형은 이제 둘로 끝났고 마지막 통계 단원에서도 크게 내용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대표값, 약간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값의 성질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특별히 평균을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산포도. 요게 이제 본 게임인데요. 산포도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자료가 막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닥다닥 몰려 있어서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 이 반은 수학 성적이 다 80점대 다 몰려 있어. 비슷비슷해. 이런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넓게 퍼져 있나,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 이것을 딱 한 가지 숫자로 값으로 나타내요. 그게 이제 표준편차라는 것인데,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랍게도 뜬금없이 뭐가 등장하냐면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활용 기억하나요? 아니, 완전제곱식을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만 식을 막 이렇게 변형했다 저렇게 변형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배웠는가, 왜 곱셈 공식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는가를 한번 느끼고 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산포도 부분입니다. 자, 이 산포도의 변형을 하는 과정, 산포도를 변형하고 그 안에서 곱셈 공식을 막 변형해서 쓰는 그런 과정은 기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심화 문제인데요. 그 심화 과정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파트를 공부할 때 이거 다 아는 거네, 다 똑같네 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3학년 2학기를 앞둔 여름방학,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할까? 사실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삼각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또 원의 성질 부분을 얘기할 때 자꾸만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파트,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유도해낼 수 있었는가, 또 도형을 여러 개 붙여서 어떤 응용된 형태로 쓰였는가라는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겠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꼽으라면 도형의 닮음입니다. 닮음에서 특별히, 물론 닮음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 가지 기하 파트에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을 3개를 붙였더니 이런 닮음 공식이 생긴다라고 공식으로 기억했던 부분이요. 그런 내용들은 3학년 1학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쓰지 않는 동안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꼽자면 바로 3학년 1학기 때 등장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특별히 완전제곱식의 변형은 정말 능숙하게 변형해서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드는 과정, 그게 뭘 의미하고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3학년 2학기 때 등장하는 삼포도의 변형, 어려운 과정까지 충분히 자신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너희가 2학기 개학을 하면 아마 바로 느낄 건데요. 3학년 2학기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굉장히 짧습니다. 내신 성적이 마감되는 그 기간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11월만 돼도 학교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성적 산출도 끝나고 어떤 반은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은 책을 읽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냥 즐기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11월 하면 뭐 생각나요? 수능이죠. 너희가 3학년 2학기에 기말고사를 마치면 딱 11월쯤 되는데요. 그때부터 36개월 후에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3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건 사실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기 전까지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36개월 중에 4개월의 시간은 정말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10%가 넘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수능 성적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시작부터 10% 이상의 점수를 선점을 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거고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전체 내용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는지에 따라 너희가 나중에 입학하게 되는 대학교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놀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딱 3일만 놀고 3일만 신나게 놀고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4개월의 시간을 정말 알차고 성실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의 점수를 선점하고 입학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수능 대박의 시작이 될 겁니다.